자, 그래서 제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해외 구매 대행, 드랍시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었는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모델, 제가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매출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시간을 찍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해외 구매 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처음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저희가 게시하고 있는 페이스북 광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이 정도를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쇼핑몰을 만들고 페이스북과 원활하게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카페24라던가 아니면 다른 한국에 있는 여러 플랫폼을 사용해서도 해외에다가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영어권 국가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겟하는 것이 조금 다른 형태의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하면은 제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그 현금 또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해외 공장 또는 해외 소싱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 소싱 업체에서 저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그대로 물건을 배송시켜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해외 구매 대행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소비자가 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싱 업체에다가 결제한 금액, 이 두 가지 금액의 차액을 제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적은 초기 자본 그리고 진입 장벽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광고비에 방대한 양의 광고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드랍시핑,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모델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재고 관리의 걱정이 없어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상품을 가지고 판매해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 한 구석에다가 상자를 막 쌓아놓는 형태의 그런 재고 관리 또는 창고를 빌려서 상품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형식의 재고 관리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게를 임대하거나 또는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임대료 형식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합니다. 이마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보통 공장이나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와서 이마트 한 지점에 상품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마트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비용을 이미 지출하게 됩니다. 10,000원이 됐건 20,000원이 됐건 상품 원가를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품을 이마트 지점에 갖다 놓고 판매될 때까지는 제가 현금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제가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소비자가 저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차액이 남는 부분이 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형식인 거죠.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굉장히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테스트하기가 원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 개발과 재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상품을 일주일 동안 팔아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B라는 상품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일반적인 상품,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형태라면은 대량의 상품을 한 번에 업로드 시켜놓고 그런 상품들을 한 번에 다 테스트해보면서 반응이 오는 상품만 그대로 계속 판매를 지속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장점은 불로소득, 수동소득 또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그런 소득 형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잠을 자던 휴가를 가던 하와이에서 놀고 있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쇼핑몰과 페이스북 광고는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는 일반적인 소득 형태와는 다르게 불로소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신사임당님 채널 그리고 창업 다마구치 채널 거기에서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정도만 해외 구매 대행을 나도 해볼까 하면서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100만 명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아주 쉽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에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은 다른 누군가가 선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제한이 되냐면은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제한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여러분들이 상품이 구매된 걸 보고 공장이나 다른 소싱 웹사이트에 가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이나 소싱 업체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배송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가 주말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소싱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소싱 업체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싱 업체가 다시 일을 하는 업무 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제한이 돼요. 제가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상품의 퀄리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소싱 업체에다가 그대로 주문을 넣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물건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주문을 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품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퀄리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추가적인 건데 패키지 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도 제가 관리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 애플 상품을 사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애플 특유의 그 깔끔하고 심플한 패키징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너무 잘 먹히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따라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패키징을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 상품을 포장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해외 구매 대행 비즈니스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까 이마트를 예로 들었는데 이마트의 경우 상품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한 번에 1000개, 많게는 10,000개 가까이 한 번에 다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상품 판매자가 어느 정도 할인을 제공해 줄 거예요. 원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9,000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상품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 또는 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할인을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초기의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배송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의 상품만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스토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구매 대행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배송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두 개의 상품을 한 번에 동일한 카드로 한 번에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품이 각각 다른 공장 또는 다른 업체에서 소싱해 오는 상품들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한 번에 다 했지만 하나의 상품은 구매 후 20일 후에 받게 되고 다른 하나의 상품은 구매 후 40일 후에 받게 되는 이런 조금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배송 문제는 소비자 관리 또는 소비자 만족도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상품의 퀄리티를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상품을 따로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동일한 업체에서 소싱을 하면서 판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최저가로 내려서 상품을 더 판매를 하려는 이런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판매자가 최저가로 내려가다 보니까 상품 수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해외 구매 대행 드랍시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었는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제 쇼핑몰에서 매출이 얼마가 있었는지, 방문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제 총 매출은 보이시는 것처럼 $620 76센트입니다. 하나로 환전하면 대략 70만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세션이라는 게 바로 제 홈페이지 방문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2,700여 명이 방문을 했고, 밑에 보이는 이게 바로 전환율인데, 이 기간 동안 1.87%의 장바구니 담기 전환율이 있었고, 그리고 0.51%의 구매 전환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균적인 객단가라고 하죠. 구매당 평균 매출 금액은 $44 34센트, 그리고 총 14개의 주문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70만원을 실제로 벌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매출입니다. 실제 수익은 얼마였는지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4월 달에 여기 왼쪽 탭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4월 달에 총 매출액은 $342, 그리고 여기 소싱 비용이라고 나오죠. 상품의 소싱 비용은 실제 소싱 비용이 $14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에는 제가 $600 넘게 쏟아부었죠. 그리고 이 기타 뭐 소프트웨어나 다른 쇼피파이를 제가 하는 구독 수수료 이런 것들 다 해서 $148. 4월 달에는 그래서 제가 $560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 들어서는 조금 나아집니다. 5월 초에는 제가 광고를 안 했어요. 이때는 제가 상품을 또 찾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광고랑 매출이 없었고, 5월 5일부터 제가 다시 상품을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5일부터 총 매출은 $233, 그리고 소싱 비용은 $96, 페북 광고에는 $240 정도를 지출을 했고, 기타 수수료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는 $149. 그래서 5월 달에도 제가 $250가 마이너스입니다. 4월 달과 5월 달을 모두 합쳐 본다면 제가 거의 $800, 90만원 가량이 되는 금액이 손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해외 구매 대행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달 만에 뭐 1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내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100에 1명, 2명, 많아야 10명 나올까 말까요. 나머지 90명은 저와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쉬운 거는 없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조금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5월달 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이 그래도 5월 10일에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5월 10일 하루 동안 $12라는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로에즈도 보면은 1.96으로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예산을 늘리고 조금 더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실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를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얼마를 벌었냐? 9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해외 구매 대행 컨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컨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낮은 조회수가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외 구매 대행 컨텐츠가 정확히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외 구매 대행 컨텐츠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나오는 이 카드를 클릭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